압록강을 국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청천강을 국경으로 해가지고 하마터면은 조선의 국경이 크게 후퇴할 뻔한 거죠. 여유전쟁과 호란 비교하는 것도 재밌을 듯 합니다. 확실한 거는 비슷한 점이 분명히 있긴 하죠. 특히 광해군 같은 경우가 만주족이 발흥하고 있는 상황을 요나라 때의 상황과 굉장히 겹쳐봤던 것 같고요.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요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쟁 목표가 왕만 잡으면 된다, 이런 식의 인식이 좀 덜했어요. 뒤에 보급선을 만들면서 오려고 했단 말이에요. 근데 병자호란은 진짜 그냥 들이받아버립니다. 무모한 짓이에요.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이고, 장기전으로 갔으면은 진짜 박살나는 전략이거든요. 근데 장기전을 애초에 안 보고 그냥 단기 결전으로 가버린 거예요. 근데 그게 너무 잘 풀려버린 거야. 병자호란 인조가 달아나기만 잘했으면은 청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전쟁이었다.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요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전의 전운을 바탕으로 더 나은 전략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. 결국 만주족이 훨씬 더 나은 전략을 세우는데 성공을 했다. 왜냐면은 요나라에는 고려 내부 소식통이 상대적으로 적었어요.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현종 쪼초로 내려갔을 때 하공진이 블러핑을 치잖아요. 우리나라 저기 남쪽에 현종이 피난을 갔는데 거리가 3000리다. 너희 아무리 가도 못 따라간다. 라고 블러핑을 치는데 그게 먹힌단 말이에요. 고려 내부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. 근데 만주는 그게 안 먹히죠. 당시 만주족이 얼마나 조선 내부 사정을 파악을 잘하고 있었냐면은 주의해야 할 주요 군사 거점을 다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. 만주실록에 나옵니다.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저기 백마산성 다음에 용골산성 다음에 능안산성, 그 다음에 저기 자모산성, 그 다음에 정방산성, 이런 성 이름까지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. 이미 내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. 맵팩을 키고 있는 거예요. 만주족이 조선 내부 소식에 밝을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, 고려는 고려 내부에서도 서로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. 중앙집권화가 아직 완성된 상태도 아니었고, 그나마 갓 정착이 된 시기 그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각 고을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고을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. 근데 조선은 중앙집권화가 너무너무 잘 돼 있었고, 전국에 있는 선비들이 3년에 한 번씩 과거 시험 보러 한양으로 집결을 할 정도로 중앙집권화가 잘 돼 있었기 때문에 한쪽 지방에 있는 사람이 다른 쪽 지방에 뭐가 있는지 너무너무 잘 안다.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괄의 난으로 인해서 한윤 같은 사람들이 조선 내부 정보를 만주에다가 다 퍼다 날라주죠. 반면에 거란은 여진족이라는 제3의 세력이 완충지로 있었잖아요. 그러니까 고려 내부에 숙청당하는 사람이나 반란 세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도 저 여진족 땅으로 달아나면 달아났지 거란족 땅으로 달아나기는 더 멀리 있기도 했고 이웃나라라는 인식이 좀 덜했단 말이죠. 그러다 보니까 고려 내부 사정이 훨씬 더 어두울 수밖에 없었다. 그런 식으로 어떤 정보 문제가 있었고, 그 정보 문제는 결국 중앙집권화랑 연관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다.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. 청나라 만주족도 결코 처음부터 그렇게 조선 내부 사정이 밝았던 건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 정묘호란 때 조선 내부의 사정이나 거리 감각 이런 것들이 많이 어둡다 보니까 삽질을 좀 많이 해요. 정묘호란 때 치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중화군에서 이거 아닌갑다? 해가지고서는 돌아가 버려요. 그래가지고 평양으로 돌아가가지고 평양에서 보름이란지 머무르는데, 그게 조선에는 절호의 찬스였던 거죠. 자기들도 조선 내부 사정 잘 모르니까 이건가? 하고서는 머뭇거리는 사이에 예성강에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었던 거죠. 그래서 정묘호란 때 후금군을 예성강에서 어떻게 저지를 하긴 합니다. 그래서 정묘호란이 3월 3일에 일단락이 되긴 하는데, 문제는 뭐냐면은 평안북도를 점령하고 있던 후금군이 철수를 안 합니다. 계속 평안북도에 눌러앉아 있어요. 실제로 다스리려고 해요.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장사준이라는 현지 세력을 회유를 해가지고 평안북도 지방을 지배를 하려고 시도를 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정묘 화약을 맹약을 했다고 해서 정묘호란이 바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뒤로도 8개월 정도 지속이 돼요. 맹약은 이미 해가지고 철수하기로 되어 있는데 조선 쪽에서 야 너희 왜 철수 안 해? 평안북도 땅까지 다 우리 조선의 영역이니까 너 침범 안 하기로 했잖아. 빨리 꺼져라. 촉구를 하는데 후금군 애들은 배째를 하고서는 버티고서는 눌러 앉습니다. 조선이 민심 관리를 못했으면은 그 평안북도 지방의 현지인들이 만주족 대환영 하고서는 아이고 우리는 이제부터 만주 사람들입니다. 머리 깎고 충성 했으면은 그날로 평안북도 지방은 중국 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평안북도 지방의 조선 사람들, 특히 정봉수가 이 용골산성 점거하고서는 장기간 저항하지 않았으면은 압록강을 국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청천강을 국경으로 해가지고 하마터면은 조선의 국경이 크게 후퇴할 뻔한 거죠. 조선이 민심을 평소에 잘 얻어놨기 때문에 의병도 일어났던 거고, 정묘호란 때 평안북도 지방도 뺏기지 않을 수 있었던 거다. 민심관리 능력이나 중앙집권화, 그게
상대적으로 미비했던 고려 시기에는 평안도 지방이 통째로 몽골에 넘어가는 동령부 설치, 또 함경남도 지방이 통째로 몽골에 귀순해버리는 쌍성총관부 설치, 이런 사건들이 고려시대에 벌어졌던 것과 조선은 크게 대비가 되는 거죠. 한마디로 말해서 고려는 영토가 넘어가는 일이 있어도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잘 대항을 했는데, 조선은 영토 일부가 넘어가는 일은 없는 반면에 나라 전체가 뭐 아니면 도가 돼버리는 측면이 있는 거죠. 우리가 고려가 조선보다 훨씬 더 막 전란에 잘 대응한 것처럼 인식을 하잖아요. 그게 반드시 고려보다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평가하면 애매한 측면이 있긴 한 것 같아요. 대응의 방향이랄까? 전란 극복 이념 이런 것들이 달랐다고 볼 수 있는 거죠.